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를 주제로 집중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그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지하수의 하강은 이용 가능한 지하수량이 감소는 물론 나아가 지하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위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부 지역인 한경에서 대정에 이르는 해안지역 관측망에서는 지하수위가 해수면보다 1에서 3m 아래에 있는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에서는 지하수위 낮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의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은 제주와 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은 물론 한라일보 지명과 인터넷신문,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 교수님은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위 등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 계시는 구민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출연하신 분은 1997년도부터 제주 지하수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송상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 지질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하수 하강 원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1년부터 제주도 일원의 지하수 자동 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151개의 관측망에서 1시간 단위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상호 부장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자동 관측망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지하수 관측망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게 목적으로는 지하수의 변동 실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측 감시하는 시설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수 보존량을 관측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수 수질 변화를 측정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의 형태의 지하수 관측망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수 수위 관측망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약 한 143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관측을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하수 수질 관측인데요. 최근 작년 연말까지 제주도 총 14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공공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특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부 대정 일원에 대해서 염분 관측을 통해서 농작물에 대한 염해 예방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9개소가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호 교수님, 지하수 자동 관측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망 분포, 개소수, 그리고 방법 등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네. 지하수위나 지하수 수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관측정에서 관측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측정이 꼭 필요한데요. 현재 제주도에 169개가 있고 전국에는 668개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단위 면적당 개소수는 제주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륙은 수자원의 지하수 의존도가 10%밖에 안 되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거의 100%를 지하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 지역에서 관측정이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관측정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고요. 네. 특히 이런 제주도에서는 뭐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포를 보면은 제주도 전역에 이제 잘 분포하고 있어서 분포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중심 지역, 제주도 중심 지역, 한라산 인근, 네. 거기 뭐 워낙 심도가 깊어서 네. 만들기는 어렵지만 네. 거의 없어서 네. 좀 예상이 들더라도 여기 좀 일부라도 좀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1시간 단위로 그 수량과 수위와 수질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제주도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측정을 일종의 신호등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신호등이고요. 그 신호등에 이제 경고등이 최근에 좀 켜지고 있잖아요. 네. 지하수위가 떨어지거나 또 그렇죠. 일부 지역의 수질이 바뀌거나 이거를 알고 관측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보완 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지하수의 하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제주도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 여기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원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이 이제 2013년에 원래 10년 단위로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요. 2018년에 이제 5년 단위로 보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보고서는 정확하게 2012년부터 2017년, 즉 6년간 모든 유역에서 이제 지하수위가 하강한다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된 이제 지하수위를 그걸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그걸 이제 네. 단순하게 경향성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계열 자료 분석에는 사실은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결측 자료가 있거든요. 네네네. 결측 자료도 허용해야 되고 또 이것이 뭐 기계적인 문제일지 어떤 문제일지 모르지만 또 이상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을 받지 않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2018년 그 수자원 장기 관리 종합계획 보완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은 이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생겼고 거기에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01년부터 2020년, 즉 20년 동안에 이제 지하수위 전체의 이제 변동성을 분석해 보니까 약 한 49% 정도가 이제 하강을 하고요. 네. 한 34% 정도는 상승을 하고, 네. 그 나머지 이제 한 5, 6%가 이제 변동이 없는 걸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상승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아마 전역이 다 감소된다고 지금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지하정보센터에서 낸 것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지하수의 하강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한 약 50% 가까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1차적으로 강수량 변화가 큰 거로 일단은 이제 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인 경우는 이제 농업 지역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의 영향도 일부 받는 것으로 지금 일단 나와 있는데 그 연구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연말에 그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조금 더 심층적인 이제 원인 분석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 부장님께서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보완 계획에 하면 지하수의 하강 원인 중에 하나가 강수량 부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강수량 변화가 뭐 그 단연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타당한 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수위를 변화시키는 게 뭐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강수량과 이용량입니다. 네. 강수량이 이제 들어가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아지면 함량이 많아지고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가 올라갈 것이고요. 많이 사용하면 많이 빼냈으니까 지하수가 내려가겠군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두 개가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이걸 분리해서 해석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 지역에서 이제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서부 지역 해안가의 일부 관정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그래서 일부 관정들은 해수위보다 더 수위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많은 관정들이 2017년 가뭄 이후에 수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가뭄의 영향, 강수량의 감소, 함양량의 감소 영향을 분명히 받은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또 일부 관정들은 대표적인 관정이 무릉 관정인데요. 얘는 2005년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가뭄과 관련이 없죠. 예. 이건 아마도 지하수 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하수 이용량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또 가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강수량하고 이용량이 지하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의하면 지속 이용 가능량이 실제 37% 수준만 취소하고 있거든요. 지속 이용 가능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의 37%만 취소하고 있다면 이용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송 부장님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예, 잠시 전에 제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이제 2018년 보완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지속이용 가능량은 지하수 함양량 대비 40.6%로 지금 예. 도 전체를 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지하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다로 이제 나가는 게 예. 해안 유출되는 지하수 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포함해서 지하수계로부터 빠져나가는 양을 이제 판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이용 가능량과 해안 유출되는 양을 합쳐서 그것이 이제 충분히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하수는 이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속이용 가능량을 도 전역에 고르게 이제 40.6%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한경이나 조천 이런 고자왈지대 같은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똑같은 지속이용 가능량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이제 예. 차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2020년 6월 통계를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그 16개 유역 중에 그 취수 허가량 대비 지속이용 가능량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그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보다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데가 애월입니다. 예. 300%가 넘는데요. 예. 실제로 그러면 애월 지역인 경우에 지하수위는 계속 하강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 애월 지역에 있는 관측망에는 상승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속이용 가능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그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면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지질 구조를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지표의 토지 이용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닐하우스 면적의 네. 변화인데 2013년에 대비해서 2018년에 한 2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비율이. 네. 특히 그것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편차가 이제 집중적인 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것과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속이용 가능량에 대한 판단이 예. 조금 더 유역에 대한 특징을 고려해서 됐을 때 예. 하게 되면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이용 가능량이 37% 수준으로 쓰는데도 지하수가 낮아진다는 예. 이러한 다소 모순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 함양량의 40.6%를 지속 이용 가능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300%를 이용하는 데서도 수위 문제가 없는 곳도 있고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다면 지하수위에 변동이 없어야 될 텐데 낮아지고 있는 곳도 있다면 지속 이용 가능량에 대한 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속 이용 가능량이 기본적으로 함양량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함양량을 평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지역적인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 아마 제주도는 거의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40% 내외 정도의 함양량을 가진다고 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함양량을 잘 평가한다고 해도 과연 함양량의 몇 %를 쓰는 게 지속이용 가능량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가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지속 이용 가능량 평가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용량 부분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느냐 네. 허가량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 얼마나 쓰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량을 알아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농민들 이제 농업용 환경 같으면 농민들이 몇 시간 쓰고
또는 특정한 계절에 쓰고 이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1년 내내 계속 네. 관정에서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5천여 개 관정을 다 모니터링 해야지 사실은 네. 정확한 이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용량 부분에서의 불확실성도 네. 실제로 알려진 이용량보다 더 쓸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수 허가량은 이미 허가된 양이 있으니까 정확히 산정될 수 있지만 이용하는 양은 하나하나 이렇게 산출하지 않으면 얼마를 이용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토론에서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통계가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수 이용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민호 교수님, 지하수의 하강 원인에서 지하수 취수량, 이용량이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지하수를 하강시키는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이유는 많이 쓰니까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량과 지하수위 하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 지역에서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가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그 지역에서 지하수를 많이 썼다는 의미고요. 네. 문제는 지하수위가 좀 내려가도 관계는 없는데 해안가 지역은 지하수위가 이제 해수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네. 뭐 아시겠지만 바닷물이 끌려오지 않습니까? 예. 지하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이용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네. 관정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았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원인은 지하수 함양량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땅 속으로 스며드는 지하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토지 이용 형태와 강우 특성 변화로 인해서 지하수 함양량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송성호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피복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정밀한 토지 피복도를 분석했었는데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 산림과 초지 면적이 감소되는 양이 산림인 경우는 약 한 69%로 감소됐고요. 네. 초지는 한 75%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네. 반면에 시가지 면적, 즉 우리가 불투수층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시가지 면적이나 또는 농지 면적이라는 건 계속 이제 물을 쓰는 곳이죠. 네. 그것이 이제 약 한 2배 정도, 농업적인 경우는 1.8배, 시가 지역은 한 2.1배 정도로 엄청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토지 피복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하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함양 조건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네. 이제 강수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통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연평균 제주의 이제 강수량은 한 2,161mm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최대인 경우가 1999년에 한 2,996mm가 내렸고, 그 다음에 최소인 경우가 2005년에 1,416mm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0년 동안의 연평균 강수량의 편차가 있지만 그대로 거의 이제 정체되다고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지만 거기서 변화 동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수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똑같은 양이 내렸을 때 강수 일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네. 집중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집중호우는 함양 조건이 또 이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제주에 왜 내가 터진다 그래서 하천에 물이 네. 이제 유출되는 경우가 한 일일 강수량이 한 80mm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천이 터지기 시작해서 한 평균 한 23시간 정도면 이제 다시 이제, 네. 이제 관천이 되죠. 건천이 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빈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요. 네. 당연히 이제 함양 조건이 이제 바뀌고요. 또 하나는 하천 정비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93년도에 처음 제주도의 수자원 개발 종합 계획이 세워졌을 때부터 약 한 44%에서 46% 정도의 함양률을 하다가 2018년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 보완할 때 이제 40.6%로 함양량을 한 4% 정도 낮췄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피복이나 강수량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의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에는 말씀하신 대로 강우 특성이라든지 토지 피복도, 시가지 면적의 확대 등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비닐하우스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제주도 전체적으로 46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비닐하우스로 시설되어 있거든요.
제주도의 경우 해발 200m 이하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고 빠른 유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지하수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제주도의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비닐하우스에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서 네. 수로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죠. 하천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되게 되면 네. 호옷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많은 수량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네. 범람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그 배수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있는 거죠. 배수를 설치해서 예. 배출시키면은 그만큼 이제 함양 면적이 줄어드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주변 지역으로 흘러서 또 네. 재함양된다면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면적이 말씀하신 대로 46제곱킬로미터면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인데 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이들 그 분포 지역이 해발 200m 이하 지역인 그런 특징도 있고요. 네네. 네, 우리 송 부장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도로 각종 개발로 인해서 불특수축 면적이 증가되면서 빗물이 하수도 하천을 통해서 직접 유출되는 양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도 지하수 함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 대답하기 전에 금방 그 구민호 교수님이 이제 비닐하우스 말씀을 잠깐 대답하신 게 제가 최근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유형 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전체 유형 면적 중에 그 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이제 면적 비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2018년 자료인데요. 그러면 2013년, 즉 5년 전에 한 1.8%니까 약 한 2배 가까이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근데 그러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다 남쪽 지역에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원, 표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석이 이쪽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지금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제 비닐하우스나 도로 개발로 인해 이제 빗물이 하수도나 이제 이렇게 하천으로 유출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최근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농림부 연구과제로 해서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제 하천 바닥에 네. 인공함양정을 설치한 적이 있었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천하고 병문천 그 이제 저류지에다가 인공함양정을 설치해서 이제 한번 이러한 그 유출되는 양을 좀 더 함양시키자고 했었는데 사실 관측정을 뚫어서 실제로 이제 효과를 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이제 크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활용하려는 이제 다른 접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하는 게 이제 그 제주도 내에 그 배수를 목적으로 해서 저류조를 이제 네. 만든 게 한 299개가 있습니다. 저류지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주시에 196개소, 서귀포시에 이제 103개소인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치수 목적으로 이제 사실은 배수 개선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냥 그대로 유출되는 걸 막니 그걸 좀 더 이수 목적으로 하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움직임이 있고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함양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좀 작용시키자 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 빗물이 한데 모여서 빠른 유출이 일어난다면 기존보다는 함양되는 양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주도 서부 한경대정 구역에서는 지하 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 해수 침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해수 침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부 지역 같으면은 해수가 자연 발생적으로 내로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네. 밀도 차에 의해서 네. 무거우니까 이제 지하수 밑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건 자연 네. 발생적인 거고요. 서부 지역은 좀 상황이 다르죠. 서부 네. 지역은 지하수가 내려가면서 수위 차에 의해서 네. 바다가 수위가 오히려 높으니까 네. 바닷물이 이제 지하수로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전자의 경우는 이제 밑에 잠잠이 있고요. 네. 후자의 경우는 이제 사용 관정에서 네.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부 지역 관정에서 아마 짠물이 올라올 겁니다. 네. 지하수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서부 지역에 지하수 해수 침투가 발생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다음은 지하수의 하강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들어보니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성호 부장님, 지하수위 하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이제 과거로부터 쭉 관련된 연구들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주 지하연구센터가 작년 10월에 이제 개소를 하면서 시작된 연구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지하수의 하강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에 연구가 종료가 되는데 지하수의 하강 원인이 과연 그 강수량의 주 원인이고 또한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이용량의 급증이 원인인지 아니면 또 기후 위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제시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제주도와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그리고 저희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이 제주형 통합 물관리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 참여 중인데 현재 그 연구진들은 제주도 내 지하수 관정의 연계 활용, 즉 이제 상수도 이제 용과 농업 용수를 조금 더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유역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 가능량에 대한 재산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제주형 통합 물관리 이제 수립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별개로 그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개로 제주도를 세부 권역을 나눠서 이제 지하수 농업용 이제 지하수에 대한 관정병 할당량 재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하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커다란 연구 관련된 이제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들이 같이 종합된다면 아마 네. 조금 더 우리 제주의 지하수의 하강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성우 부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주에서 지하수 함양량, 그다음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이러한 문제에 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하수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함양량과 이용량입니다. 함양량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용량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함양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수량의 변화와 그 토지 이용 변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강수량의 변화는 가끔씩 찾아오는 가뭄, 예를 들면 네. 2013년, 2017년 이런 가뭄은 저는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뭄이 몇 년간 지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끔씩 찾아오는 가뭄은 제주도는 물그릇이 커서 그 정도는 충분히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토지 이용 변화인데 토지 이용이 크게 변하게 되면 산림 면적의 변화, 뭐 농지 면적 변화 또는 주거 지역 면적의 변화는 정말 함양량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함양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토지 이용 변화가 함양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뭐 연구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두 연구가 분 필요한 것 말씀을 같습니다. 듣다 보면 지하수 이용량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있다. 함양량 문제도 그렇다. 물수지 분석도 그렇다. 지속 이용 가능량에도 허점이 있다. 근데 지하수위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겸 지하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위 하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제주가 그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 게 1970년대 초부터니까 약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개발 이래로 약 한 5천 공 정도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관정이 개발돼서 이용 중인데요. 잠시 전에 뭐 구민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용량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잘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그 관로를 통한 누수에 대한 부분이요. 특히 네. 이제 뭐 생활용수뿐만 아니고 농업용수에 대한 누수 문제가 또 제주도의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제주형 통합 물관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에 이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밝은 전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제주도 지하수가 어떤 물순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함양되거나 또한 이제 해안으로 유출되는 양, 그것들을 이제 같이 판단해서 거기에 평형을 깨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이용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 좀 전에 구민호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이제 서부 지역의 일부 지역들 이런 경우에 이제 과잉 양수에 의한 지하수의 하강, 이에 따른 염수 침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될 것이고요. 제주도가 뭐 잘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근데 그런 취약함에 더불어 한라산이라는 어떤 그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공간적인 문제, 또 시간적인 문제,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아주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 다들 이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지역적인 편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인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보다는 합리적인 활용이라는 패러다임을 조금 더 내세워서 우리가 과연 이제 한정된 지하수장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토대가 된 정책 수립 이것이 아마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송 부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쭉 듣다 보면 이용량에 대한 그런 그 산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함양량 또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 문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하수 수위 문제라든지 지하수 함양 문제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지하수 관리의 문제인데요. 지하수 관리의 핵심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어렵죠,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과연 제주도가 얼마냐. 네.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데요. 네. 여전히 좀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있고요. 거죠. 네. 사용하는 양이 얼마냐. 이건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관정 5,000개 모니터링 하면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인 것이죠. 네. 그 지속 이용 가능량도 결국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지속 이용 가능량은 뭐 측정하거나 관측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안 중심으로 해서 본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이제 제주도 오랫동안 제주도 연구를 좀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뭐 잘해야 1년, 길면 네. 2년. 네. 네.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좀 가려운 부분들 네. 그런 걸 정말 잘 시원하게 긁어주려면 사실은 장기간의 5년, 10년 이런 장기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가능한.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하수의 하강은 곧 제주 지하수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물이 솟구치던 제주 해안가의 많은 용천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없이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